네,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송나라를 지금 나가야 되죠. 그죠? 송해 건국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 북방민족의 성장이에요. 우리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으로 치렀었던 이제 중국사. 기억이 잘 안 나죠? 중국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야, 얘들아. 중국 하나라, 상나라, 그리고 이 상나라를 멸망시킨 게 어느 나라였어? 주나라였죠. 상나라에서는 갑골문, 거북이 이 배딱지에다가 뭐 한 거예요? 뜨겁게 달군 뼈를 찔러가지고 앞으로 이제 농사가, 올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점을 쳤었던 거야.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됐었고, 그 갑골문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오늘날의 표의문자가 되는 한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점성술이 발달했다. 자, 주나라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야. 상나라를 멸망시킨 거야. 그러니까 야, 너네 어떻게 이웃 형제처럼 지냈었던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이 주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어. 신명사상을 이야기한다.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야. 하나의 예정서를 이야기하면서 주나라에서는 이 상나라를 차지하면서 황하에서 창장강까지 이르는 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분건제를 시작했다. 주의 분건제. 혈연적 분건제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왕 대신에 믿을 수 있는 가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보내는 게 이제 이 주의 봉건제가 된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그 봉건제로 인해 가지고 주나라가 크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여러 나라들로 쪼개어져서 전쟁을 하는 시대,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원래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육아의 공자나 맹자, 공자 선생님은 이 춘추 시대에 있었고요.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었어요. 자, 육아, 도가, 그리고 법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묵가. 육아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통치였었고, 도가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자연스러움. 그래서 육아를 실제로 비판하기도 했었지. 왜? 도가에서 육아를 왜 비판했었냐면요. 이 도가 입장에선 유교적, 그러니까 즉 도덕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도덕적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했었고, 법가는 강력한 법, 묵가는 겸해라고 해가지고 차별 없는 사랑을 뜻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당시 춘추 전국시대는 이런 뜻도 있었어. 뭐냐면 봄에 만들어진 나라가 가을에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즉슨 그만큼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전쟁을 했던 시기, 혼란했었고, 이제 만들어진 나라가 지배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피지배층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도가, 법가, 묵가 사상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혼란했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강력한 법가 사상을 채택해가지고 강력한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 우리가 그를 요거 빔 한 번만 끕시다. 빔이 켜져 있었네요. 자,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라 그래가지고요.
황제가 시초야. 그래서 시가 붙어요. 시황제가 진나라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최초의 중국 통일. 최초의 중국 통일. 자, 중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이 진나라에서는 여러 나라로 쪼개어져 있을 당시, 뭐 양나라, 제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들로 쪼개어져 있을 당시에는 나라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다 달랐었단 말이야.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 뭐 도량형, 그리고 법 같은 것을 다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언어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의 이 법을 널리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렸다.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했다. 법과 사상을 채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과 사상. 자, 근데 이 외에 다른 내용들 어차피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빠르게 넘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중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문화재. 만리장성. 맞아요.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이나 아방궁 같은 이제 대규모의 진나라의 또 진시황제 무덤이 있잖아요. 그치? 진시황릉과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결국에는 이 진나라도 멸망하게 된다. 그 사이가 요 사이에 이제 초나라의 장수였었던 항우와 초나라의 장수였었던 유방이 전쟁을 하면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항우와 유방. 자, 전쟁해가지고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 우리 장기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초록 색깔 장기말이랑 그리고 빨간 색깔 장기말이 있단 말이야. 누가 이겼을까, 시원아? 맞아요. 빨간색 한나라가 이겼습니다.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두 번째 중국에 대한 통일은 바로 한나라가 하게 된다. 자, 성이 유씨였기 때문에요. 이름이 유방이었어. 성이 유씨였기 때문에 이 한 고조가 유방이었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라의 7번째 황제야. 바로 한무제라는 사람이었었지. 한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도 다 나왔었던 내용이었었다. 이 한무제는 한나라가 처음엔 봐봐. 이 진나라에서 왜 만리장성을 축조했는지를 생각해보자. 누가 두려웠었어? 북방의 유목민족 뭐 하는 사람들이야? 따그닥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수렵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싸움도 잘했었단 말이야. 그 흉노가 두려웠었던 거야. 흉노족이 굉장히 두려웠었다. 흉노가 두렵다 보니까 우리 빨리 만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에다가 흉노가 못 넘어오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 한나라 시기 때 이 만리장성이 축조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해도 뭐가 안 돼.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안심이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한 고조 때부터는 당시 이제 이 흉노 제국 묵툭 선우가 이제 흉노 제국을 세웠었는데, 이 묵툭한테 굉장히 이제 조금 네, 이렇게 하면서 친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가 생겼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나라가 처음에는 이 흉노족이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채택했었다가, 한무제 7대왕부터는 어떻게 했다? 흉노에 대한 강압책과 그리고 흉노랑 혹시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는 고조선이었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압박하면서 결국 고조선에 이 왕검성을 함락시키면서 마지막 우거왕을 결국에는 축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됐다. 우리나라 한국사를 배울 때도 배우게 되는 사람 바로 한무제입니다. 자, 근데 이 한나라가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 신나라.
아이고 신나라. 자, 신나라는요,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나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건립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나라는 또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이 유씨 왕조가 다시 이 신나라를 압박해 오게 되면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된다. 유씨겠죠, 당연히. 한나라 왕실이라고 했으니까.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된다? 이 후한을 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이때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이때 봉기가 일어난단 말이야. 봉기가 이 노란 색깔 두건을 쓰고 도적대들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요. 후한 때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 후한에서도 분열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로 쪼개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입니다. 위나라와 총나라, 그리고 우리 당시 고구려와는 가까이 있었던 오나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나누어지는,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삼국지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봤을 텐데, 이 총나라가 여러분들 도원결의로 잘 알려져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이들이 바로 이 총나라였었고, 유비. 위나라에는 이제 조조, 정확하게는 조조가 아니라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이 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위나라 하면 조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견의 오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나라요, 누가 이 위촉 5 중에서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네, 어디였을 것 같아요? 위촉 5 중에서. 총나라? 오나라가 아니라 바로 위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위나라가 가장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총나라, 유비의 아들까지도 압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냐? 바로 진나라라는 거야. 진나라. 근데 선생님, 잠시만요. 요것도 진나라잖아요. 이것도 진나라인데, 이것도 진나라면은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분명히.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앞쪽에다가 서자를 붙여요. 그래서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의 진나라. 이 진나라는 진시황제가 아니라 이 사마신의 집안이 세우게 되는 나라야.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마씨가 이 세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진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워볼 진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따그닥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휴, 유목민족들의 침입. 자, 유목민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진나라를 동쪽으로 아예 밀어버려. 반대로 했어야 됐는데, 진나라를 아예 밀어버려. 그래서 진나라는 동진으로 밀리게 되고, 동쪽의 진나라로 밀리게 되고, 이 북쪽에서 원래 진나라가 형성됐었던 황황 일대에서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여기에다가 세력을 넓히면서 자기네들이 국가를 세워가기 시작한다. 이때 당시에 침입했었던 오랑캐들이 5쪽이었어. 그래서 오호라고 불러. 5쪽의 오랑캐라는 뜻이야.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제 비속어로 여러분들 막 욕설을 할 때 호로자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이죠.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이나 들었었는데, 그 호로자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랑캐의 자식이라는 뜻인 거야.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뭐 병자호랑 때 강제로 끌려갔었던 우리 조선의 부녀자들이 다시 이제 귀향하게 됐을 때 환양녀라고 이제 부르면 절대 안 되지만 환양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개를 잃은 여성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호로자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쪽의 오랑캐들,
16개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5쪽의 오랑캐들,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16개의 나라를, 16개의 나라를 다 이들이 세웠던 건 아니야. 사마씨가 이 혼란했었던 위초고 삼국지 시대, 이 삼국시대를 통일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씨에 반발했었던 한족 세력들도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면서 혼란기가 도래하게 된다. 5호 16국 혼란기다. 정치적인 혼란기. 그래서 이 5쪽의 오랑캐가 누군고 하니, 자, 선비족, 말갈족, 강족, 갈족, 저족까지 총 이제 5쪽의 오랑캐들이 침입해 왔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주 좋아요. 이해가 되셨다면은, 자, 그래서 요때 결국에는 5호 16국에서 북조와 한족의 나라인 남조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조에서도 여러 이제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나라에서도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바로 북위라고 하는 선비, 말갈, 강갈 저족 중에서도 가장 치고 나갔던 선비족의 나라였었고, 남조는요, 한족의 나라였는데 왕조가 여러 번 바꿔요. 송나라였었다가 제나라였었다가 양나라였었다가 송제양 여러 번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북위에서 이 북조를 가장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북방 유목민족들을 이끌었었던 북위 선비족의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 하하, 탁발갱이라고 들어봤어요? 탁발갱 처음 들어봤죠? 이 사람이 요게 이름이고, 북위의 효문제, 이거는 왕을 칭하는 뜻이에요. 효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비족들은 어쨌든 북방의 유목민족들이니까 기존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농경민족인 이 한족들과 결합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려고 이제 한족, 호한 융합 정책을 펼쳤었다. 그리고 나서 이 효문제가 죽고 나서 효문제 사후에 이 북위가 두 나라로 쪼개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주와 북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주에 양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북주의 인물이 5호 16국의 이 혼란기, 즉 우리가 이 시기를 다 통틀어가지고 위, 진, 남북조라고 칭한단 말이야. 알겠지? 이 시기를 위, 진, 남북조라고 칭한단 말이야. 이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결국에는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 북주 출신 양견이라는 인물이 이 혼란기를 잠재우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수나라는요, 임금이 막 여러 임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수나라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고구려 원정에 목숨을 걸었었던 수나라, 사실은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수문제, 양견이 수문제였단 말이야. 수문제부터 수양제, 운하 황제로 알려져 있죠. 황허와 창장강 일대를 뚫어가지고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인위적인 수로인 운하를 만들었었던 인물이야. 이 수양제까지 목숨 걸고 고구려랑 싸웠지만 결국에는 끝내 우리나라 3대 대첩으로 알고 있는 것 있죠?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대승을 하게 되고, 이후에도 수나라의 3차 침입과 4차 침입을 잘 막아내게 되면서 수나라는 결국 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국력이 너무 많이 소실되었었고, 그리고 고구려 원정에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 그런 수나라를 이제 다시 이 한족의 나라로 세우게 되는 게 바로 당나라였어요. 당나라의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한번 이 수나라를 어떻게 하게 된다? 당나라로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당나라는 왜 멸망했을까?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다 풀어봤었던 문제들이에요. 당나라가 멸망했었던 가장 큰 이유, 탈라스 전투가 있었죠. 탈라스 전투.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었어? 뭐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야? 당나라랑 또 어디의 전쟁이겠어요? 맞아요.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력이었어요. 이슬람.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였었고, 누가 이겼을까? 네, 와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매우 똑똑한 친구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바스 왕조가 승리를 하면서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며 국력이 손실되어 있던 상황에서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무슨 난? 안사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거 사세요, 안 사요 하는 그 안사가 아니라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절도사의 난을 진압하는 이 절도사가 훗날에는 또 배신을 하기도 한다. 자, 안사의 난 다음에 또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바로 황소의 난입니다. 이렇게 황소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완전 또 한 번에 혼란해지는 시기 5대 19. 5대 19기 전개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중국사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대 19기 이후에 송나라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필기를 아무도 안 하셨네요. 칠판에 있는 내용을 다 필기해주세요. 네, 이제 송나라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우리 그 당나라 시기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안사의 난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제 5대 19. 또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거란의 요 나라였습니다.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운 게 916년이었었단 말이야. 916년. 그리고 나서 조강윤이 이 5대 19개 혼란기를 통일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송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송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 송나라 조광윤, 한족 조광윤이 세웠고,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인물이에요.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이제는 송나라로 당나라의 끝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었잖아. 조광윤에 대한 이제 전해져 오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로는요, 한 잔의 술로 모든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즉, 조광윤이 절도사다 보니까 자신과 함께 나라를 개국했었던 자신의 동료, 후배들, 이런 절도사들 있을 거 아니야. 그 한마디로 이제 문관들 얘기하는 거야. 무신들, 이제 무예에 뛰어난 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된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자기도 절도사인데, 자기도 절도사 출신인데 당신들도 절도사들이니 언제 또 나를 죽이려 들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들? 폐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하면서 다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어떻게 해요? 칼을 다 풀어요. 칼을 다 풀는 거야. 내가 자네들이 의심스러운데 이러면 나라를 만드는 의미가 뭐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는 맞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랑 함께 같이 등을 맞대고 전선에 나간 게 여러 번 아닙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칼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전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신들이 다 어떻게 한 거야? 칼을 내려놓은 거야. 한두 명씩 칼 내려놓는데, 나 이거 칼 어제 산 건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비싼데? 이래버리면은, 그럼 넌 영모를 꾀하려고 하는 게야! 해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칼을 내려놓았었다. 그래서 한 자리 술로 모든 칼을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조광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916년이면 몇 세기야? 몇 세기야? 916년이면 몇 세기라 그러죠? 자, 우리 세기 세는 방법. 뒤에 두 글자는요, 무시해요. 뒤에 두 글자가 1보다 많으면은요, 요 앞 글자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세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10세기. 몇 세기? 네, 10세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란도, 송나라도 10세기에 만들어져요. 96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같이 이렇게 옆에다가 그려놨는데, 우리나라 이제 머리맡 간도 지역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는 이제 아구다가 세우게 되는 여진족의 나라였어. 여진의 금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 아구다. 거란은 아율, 아부기, 야율, 아부기. 이렇게. 그래서 중국 영토에 세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올려야겠네요. 잘 안 보여서. 자, 이렇게 중국의 새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근데 여진은 한참 나중에서야, 여진이 이제 아구다라는 나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건 12세기거든요. 1115년이었어. 그동안은 송나라와 거란의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송나라는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이고 자기가 믿었었던 이 무신들한테 다 칼을 내려받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송나라에서는 무슨 제도로 통치를 하게 되냐면 문치주의예요. 문치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학문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학문으로 다스린다 라고 하는 문치주의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되면은 학문으로 다스리면 좋지? 그러면 이제 무신 관료들보다 문신 관료들의 권한이 더 높아질 거 아니야, 얘들아. 그쵸? 그러면 뭐가 부족해요? 국방력이 약화돼요. 국방력이 약화돼서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침입이 훨씬 더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침입에 이 송나라가 더 이렇게 맞서가지고 싸우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송나라가 문치주의로 다스리면서 이제 학문을 중심으로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황제가 이제는 원래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능력 있는 관리를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하는 과거제 있죠. 이 과거제를 진화시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시 제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전은 전쟁할 전, 밭전 이런 게 아니라 궁궐전자야. 궁궐전, 전시라고 해서 이제 과거제를 강화한 거죠. 과거제를 강화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황제가 과거제에도 관여를 하게 만드는 거야. 황제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황제가 신하를 다스리고 선발하는 그런 체제, 과거제보다도 더욱 강화된 체제, 전시제도가 이 송나라 때 대두가 된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지도를 그려놨죠. 의미 없이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게 한참 이 송나라, 북송 때의 송나라예요.
5대 10국을 잠재웠었던 송나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쪽의 하나라, 탕구트족의 서쪽의 하나라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뭐 멀지, 대월, 토번 이런 나라들이고, 여기가 거란이야. 거란은 이 송나라랑 계속 대립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이 빗금친 땅 보이죠? 이 빗금친 땅이 연운 16주. 베이징에, 오늘날의 이제 베이징이거든요. 베이징에 있는 이 연운 16주를 두고 거란과 송나라가 대립을 했었다. 아시겠죠? 근데 거란은 북방의 유목민족이고 따그닥따그닥이고 잘 싸웠겠죠? 물론 잘 싸웁니다. 거기에다가 송나라는 지금 이 문치주의로 인해 가지고 뭐가 부족해요? 그렇지, 국방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면은 송나라가 거기에 맞서가지고 잘 싸울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국방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거란을 이렇게 막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또 어디가 침입을 하냐면 이 탕구트족 서하까지, 서쪽의 하나라라고 하는 이 서하까지 침입을 했다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송나라 입장에서는 거란의 침입과 이 서하의 침입을 모두 다 막아내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송나라에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송나라에서 거란, 즉 요나라와 탕구트, 서하와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두 나라한테 이제 싸우는 건 포기야. 어차피 싸우면 지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정말 무서운 친구가 맨날 내 물건을 갖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 싸워. 나한테 막 공격해. 근데 나는 공격하면 얘를 못 이겨. 그럴 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죠? 그냥, 그렇죠. 원하는 걸 주게 되지. 결국에는. 원하는 걸 줄 수밖에 없죠. 이 두 나라랑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 송나라가 공납을 바쳐요. 여기에서 공은 바칠 공이야. 바치다 할 때 공이야. 뭘 바친다는 거야? 세패를 바친다는 거야. 세패. 세패라는 것은 이제 은이나 비단,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패로 거란이랑 탕구트한테 저희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하면서 바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선, 화친을 맺었었다. 화친은 어떻게? 공납, 세패를 바치면서, 세패, 은이나 비단을 바치면서 정말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막는 거지. 나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막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화친인 거고, 계속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우리는 뭐가 모자르겠어? 엄마, 나 용돈 줘. 나 친구한테 바쳐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그럼 맨날 용돈 줘요? 엄마도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재정이? 그렇지, 재정이 악화된다. 나라의 재정이 악화된다. 재정 악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송나라가 부들부들 거리고 있을 때 새로 등장하는 신흥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여기 보이죠? 우리 고려 영토 옆쪽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여진족이었었어. 여진족.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려드렸거든요. 보세요. 이 여진족들이 나중에는 거란 동쪽에서 세력을 키우면서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금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야. 이 금나라가 거란 때문에, 지금 이 초록 색깔이 다 거란이야, 얘들아. 거란 때문에 꽉 막혀 있는 거야. 꽉!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여진족은 이 요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요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런다. 근데 금나라 혼자서 거란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어. 누구랑 손을 잡았을까요? 맞추는 사람 소정의 사은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송나라랑 같이 손을 잡고 이 금나라랑 송나라가 손을 잡고 거란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했을까요? 네. 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송과 금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가장 빨리 만들어진 나라이기도 했지만 가장 빨리 멸망한다. 멸망 순서로도 1번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금나라는요, 만족을 모릅니다. 원래 이제 거란이 넓혔었던 거란의 영토까지를 어떻게 한 거야? 넓히게 된 거야. 두둔. 넓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금나라 위로는 이쪽은 이제 몽골이고요. 몽골이고 여기가 이제 거란의 영토까지도 확장을 하면서 송나라까지 공격을 했었어. 선생님 그럴 리가요. 금과 송은 같이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금나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나라에 거란의 영토까지 넓히니 또 어디랑 맞다? 송나라랑 맞닿지. 이 송나라가 이 수도가 어디였냐면 선생님이 모든 중국산은 어디로 통한다? 황허강으로 통한다 라고 얘기했어. 황허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장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나라가 동천했었던, 동쪽으로 수도를 천도했었던 나급, 러향이라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 옆에가 개봉, 카이펑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수도였어. 여기가 이제 송의 수도였는데, 어떻게 한다? 금나라는 이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까지 함락시키면서 송나라를 압박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송나라가 밑으로 밀려서 내려가요.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갔지. 그럼 우리가 이 송나라를 뭐라고 부를까? 이때의 송나라랑 금나라가 공격하면서 밀려서 내려간 송나라는 다르니까 뭐라고 부를까? 남쪽으로 밀렸다 그래서? 그렇지! 남송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박수 좀 줍시다, 여러분들. 아, 너무 눈치가 좋아요. 남쪽의 송나라, 이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금나라, 여진족은 거란을 눌러가면서, 이제 거란 결국 멸망했으니까 거란의 영토까지 차지를 해서 이게 다 금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금나라 무슨 족? 그렇지! 여진족.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당시에 고려였었어. 한국사를 배운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고려 시기 때 제일 먼저 침입했었던 외부 이민족들 누구였어요? 거란이었었죠. 그치? 거란이 우리나라에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했었어. 1차 침입했을 때는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했었고, 2차 침입 때는 이제 양교가 활약을 했었고, 3차 침입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이 한국 역사상의 3대 대첩으로 알려져 있는 강감찬의 그렇지, 귀주대첩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려사로도 중국에서 요 나라가 잘 나가더라. 거란이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 송나라와 금나라의 연합으로 인해 가지고 요 나라는 멸망하고 금나라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이 중국에서 계속 세력을 넓혀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지금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여기 이 동그라미 어디일까요? 눈치 좋은 친구들은 이미 알 거야. 어디일까요? 어디일까? 송나라를 눌렀다 그랬잖아. 그렇지? 송나라를 눌렀다 그랬어. 그럼 되게 중요한 도시겠지. 어디일까? 송나라를 눌렀으니까. 카이펑. 송나라가 생겼었던 수도였었던 이 조광은이 송나라를 세우면서 수도로 했었던 카이펑을 금나라가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그렇지, 차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카이펑에서 수도가 어떻게 되냐면 동남쪽으로 내려와요. 여기가 이제 이동하는 수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요 수도는 이만입니다. 이만. 남송으로 내려오면서 수도가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만은 항저우. 자, 이만 바로 이 밑에 있는 곳을 이제 취안저우라고 하고요. 취안저우, 항구 도시죠. 그리고 취안저우 여기 밑에는 광저우.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카이펑에서 어디로 내려온다?
항저우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는 이제 당시 해이안교였었던 일본이었었고, 그리고 여기 고려. 자, 그럼 여기는 어디였을까? 여기. 서하죠. 그렇죠? 서쪽의 하나라였었던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뭐 대리, 뭐 대벌, 여기는 토번, 호경이랑 토번, 토번, 서하, 몽골 이렇게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중국 땅덩어리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럼 금나라가 엄청 이제 세력을 넓혀가면서 다 차지를 했겠네요. 쉽지만 실제로 그랬다 그러지 못했다? 금나라는 결국에 멸망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을까? 이거 맞추면은 바로 선생님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정의 사은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금나라를 멸망시켜요. 선생님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비나 선생님 자리에 있는 그 초코칩 쿠키 박스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가져다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 어떻게 한다? 몽골이 따그닥 말을 타고 오면서 유목민족들 중에서도 우리 세계사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었던 이 몽골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몽골의 테무친, 이 칭기즈칸이 몽골족을 통일하면서 크게 이 세력을 확장시키며 들이닥쳐서 금나라를 어떻게 했다? 멸망시키고, 이 금나라 다음이 또 어디야? 그렇지, 송나라지. 송나라까지도 어떻게 했겠어요? 공격을 하는데, 송나라는 원래 몽골은 있잖아. 바로 항복하면은 크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하는데도 공격을 하지 않아. 항복하면은 그래, 너네 이제부터 우리 모시는 거지, 섬기는 거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남송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도 이 나중에 남송 이제 중국의 영토를 다 전적으로 지배하고 나서도 이 남송의 사람들을 남인이라고 부르면서 차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송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송의 문화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는 우리 송의 경제와 문화 발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의 경제, 일단은 농업 불개, 강남에 있는 저습지를 개간했다는 것인데, 강남이 어디냐? 아까 선생님이 송나라,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웠을 때 당시의 수도를 이야기했었잖아. 자, 중국 역사는 요 강 하나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허강과 그리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창장강. 요 두 강만 알고 있으면 쉽다 그랬어.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였었던 장안이 있었고, 그리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했었던 나급, 러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송나라가 여기에 나라를 세웠었지. 어디야? 그렇지, 개봉, 카이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 창장강 남쪽 지역을 우리가 강남이라고 불렀어. 강의 남쪽, 아래쪽이잖아요. 따뜻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곡창지대라고도 불렀습니다. 곡창지대. 곡식이 창고야, 창고. 여기에다가 벼를 농사 지어도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농사 짓기가 굉장히 용이한 땅이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강남의 저습지를 개강해가지고 농경지를 증가시키고 생산력을 확대시켰었다. 이미 농사를 짓기 좋은 지역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농경지를 증가시키고 생산력을 더 향상시키는 게 이득이 됐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생산력을 향상시켰냐? 모내기법을 보편화한다라는 거야. 모내기법이 뭐예요? 이 모종 있잖아. 모종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모종을 미리 모판에서 키우고 자라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옮겨 심는 것을 모내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땅을 이렇게 움푹 파고 여기는 볼록하게 여기는 세워져 있고 여기는 움푹 파여 있는 거야. 여기 볼록하게 세워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비가 오면은 어디로 고일까? 비가 오면 어디로 고일까? 움푹 파여져 있는 쪽으로 고이겠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었어. 응? 모종을 옮겨 심어서 일자로 쭉쭉쭉쭉쭉쭉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막 뭔가 다른 풀이 막 이렇게 막 나. 그럼 이건 뭐야? 잡초겠지. 그치? 이름 모를 잡초야. 자, 잡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잡초를 어떻게 했겠어요? 뽑기가 너무 쉬운 거야. 1열이니까 이 1열에 어긋나 있는 것을 그냥 쭉쭉쭉쭉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농촌의 생산력을 향상시켰었다. 자, 그리고 이제 품종을 개량하는 등 이 강남 저습지를 개간하는 활동을 했었고, 자, 상품 작물도 재배를 했어요. 상품 작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굳이 먹지 않아도, 먹고 재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뭐 담배라고 하는 이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을 우리가 말아서 이렇게 피우는 게 우리가 지금 뭐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담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 피워서도 안 되는 이 담배. 물론 성인들도 피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싫어요. 어쨌든 이 상품 작물, 담배 없으면 사람들 죽어요? 쌀이 없으면요? 죽어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죠? 식탁에 밥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우리 뭐 먹고 살아? 밀가루가 없다고 생각해봐. 더 곤란해졌어. 우리 뭐 먹고 살아? 하지만 차나, 우리 차를 즐겨 마시는 국가도 아니지만서도 차나 아니면 담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대신 우리가 기호식품이야. 즐기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그거를 사고 싶어. 그치? 그런 것들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서 송해의 농업 경제를 확대시켜 나갔다. 상공업이 발달했는데요. 상인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이 상공업자들이 동업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조합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1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1타는 반드시 등장하는 1타인 거 아시죠? 자, 동정과 집회.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최초의 지폐로 알려져 있는 교자라고 하는 지폐 단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북송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북송 때라는 건 어느 때야? 여진과 함께 대립하면서 금나라도 막 이제 12세기에 금나라가 1115년에 생겼었잖아. 그때 이제 다 같이 공존했던 시기야. 금나라의 공격을 당하면서 남쪽으로 밀려나기 전의 시기, 남송이 되기 전의 시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북송 때부터 사용했었다. 교자.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지폐예요. 화폐 아닙니다. 이런 거 중요해요. 지폐, 종이로 된 종이로 된 화폐. 자, 이렇게 이 지폐를 이용했었고, 도시는요, 카이펑이 어디였어? 북송의 수도였고, 항저우는 그럼 어디였을까? 항저우는, 그렇지, 여진, 금나라의 공격을 당하면서 밀려나는 이 남송의 수도가 된다는 것이야. 남송의 수도가 된다. 오케이?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해상교역이 크게 성장한다. 항해술이나 아니면 지도 등을 제작하면서 이 해상교역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을 알고 계시나요?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이따가 한 명 더 설명을 하겠지만, 송나라 3대 발명품 나침판, 그리고 맞아요, 활판 인쇄술, 그리고 뻥, 이거 뭐예요? 놀랐다면 죄송합니다. 뻥, 화약. 자, 화약, 활판 인쇄술. 선생님, 근데 중국 3대 발명품은요, 화약이랑 종이랑 나침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 종이는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체륜이 종이를
만들었었던 건 후한 때예요. 후한 때. 한나라의 후에 신나라가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유수의 한나라 후한 때였었다. 자, 그리고 송해 문화로 내려가 볼게요. 송해 문화로는요, 4대 부와 성리학이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서 4대 부라는 것은요, 선비사야, 선비사. 그러니까 선비사, 무사사자가 아니에요. 선비와 성리학의 발전. 성리학이라는 것은 남송의, 여기 써져 있네요.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을 했었던 유교의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유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성리학도 있고, 뭐 나중에 만들어지만 양명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야. 그 중에서 성리학에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리학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유교를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관료가 되면서 4대부가 사회 지배계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송 때 주의가 집대성했었던 이 성리학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는 거야. 이 형이상학적 인, 의, 예, 지. 어질 인과 정의할 때 의, 그리고 예절할 때 예, 지혜할 때 지, 이 인의 예지를 강조했었고요. 대의명분과 화이론을 중시했다는데, 화이론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중화사상인 거예요. 즉,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거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 세계의 중심. 만약에 중국, 즉, 한족이 아닌 것은 다 뭐야? 한족 외에는 다 오랑캐다. 라고 하는 중화사상이 송나라의 통치의 이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서민 문화의 발전으로 같이 한번 넘어와 볼게요. 서민 문화,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다 그랬지? 중국 송나라 때 쓰여졌었던 최초의 지폐, 교초예요? 교자예요? 네, 교자를 사용하면서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서민층들도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소설이나 수필 그리고 서민 공연 등이 성행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이 두 사람 이상 이야기를 나누는 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개, 서커스죠. 고개 그리고 인형극까지도 유행을 했었고요. 동물 서커스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는데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은 송나라 3대 발명품이고요. 3대 발명품이고요. 그리고 몽골과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송나라의 발명품이었었던 화약, 나침판, 활판 인쇄술들이 널리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 이미 1학기 때 다들 배웠겠지만 이때 당시에 송나라의 발명품이 이슬람까지 전파가 되면서요. 당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은 셀주크 티르크가 어디를 장악했었어? 비잔티움 제국의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일어났었던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뒀었던 전쟁이었었잖아.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래가지고 십자군 모여 해서 유럽 전 세계적으로 십자군이 모입니다. 빨간 색깔 십자가를 몸에 그린 이제 로마 교회를 믿는 로마 교황청, 이 로마 교회를 믿는 십자군들과 vs 셀주크 티르크, 즉 이슬람 세력 이 전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성지는 누가 갖고 있어? 이슬람이 가지고 있었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오는 그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 이후로는 다 이슬람이 이긴다 그랬었잖아. 이슬람이 다 이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이 뭘 사용했다? 화약을 사용했었어. 동서 실크로드, 원래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이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사막 실크로드를 이슬람 세력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그 동아시아에 교류할 수 있는 무역로까지 차지하며 이 중국의 화약을 가지고 화약을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이거를 십자군전에서 뻥뻥 쓴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유럽으로까지 널리 알려지게 됐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밑에 있는 이제 총 우리 6개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송나라 태조였었던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이었었던 이 인물 누구예요? 그렇죠. 조광유는 광윤이 형! 자, 조광유는 문치주의. 문치주의가 뭐라 그랬었지? 문치주의.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 학문 중심의 통치인 거야. 학문 중심의 통치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무엇은 낮아질 수 있다? 무엇이 낮아질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국방력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진족이 세운 무슨 왕조? 그렇지, 여진이 세웠으니까 금나라죠. 그렇죠. 금나와라 와라 금나라. 자, 여진족의 금나라 누가 세웠다고? 아구다 혹은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아골타라고도 합니다. 송을 공격하고 수도를 카이펑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 어디로 밀려나요? 남송, 이만으로 밀려나죠. 그쵸? 이만이 어디라고? 광저우야? 아니죠. 항저우 아시겠죠? 항저우. 동쪽에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항저우입니다. 땡땡은 송나라의 지폐로 북송 때부터 사용되면서 동전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무엇이었죠? 그렇지, 교자. 남송 때는 화자라고 하는 어음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자, 남송의 주자가 집대성에 썼던 무엇? 무엇? 그렇지, 성리학. 인간의 봉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라고 하는 학문이었었던 성리학을 탐구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근본 이치를 탐구했다. 그래서 성리학,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죠? 자, 세계 3대 발명품이라고도 불리는 송의 화약. 그럼 이건 뭐야? 화약, 활판인지술. 그러면 그렇지, 나침반, 화약, 활판인쇄술, 나침반. 종이는 언제 때라고? 종이는 체륜이 후한 때예요. 후한 때, 한나라의 후에, 후한, 유수의 한나라 때. 자, 송완조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1번. 과거제에서 전시가 실시되었다. 전시라는 건 뭐라 그랬어? 과거제가 조금 더 강화된 거를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황제가 과거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해? 관여하지 않아? 그렇지, 관여해요. 맞아요.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지폐 교초가 널리 사용되었다. 자, 뭐라고요? 뭐가 사용됐다고요? 교초요. 교초 아닙니다. 우리 뭐 배웠어? 교자, 비비고 교자. 교자 만두. 자, 교자 배웠었잖아. 교초는 그럼 뭐였어? 교초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몽골이 중국의 질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중국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원나라를 쿠빌라이 칸이 세우게 되면서 원나라에서 사용했었던 화폐가 바로 교초가 되겠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교초를 엄청나게 남발한단 말이야. 계속 막 찍어내고 남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가 어지러워지면서 원나라도 결국에는 명나라에 밀려가지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 북방민족에게 세패를 바치기도 했다. 세패 뭐라 그랬어요? 세패? 은이나, 그렇지. 또 뭐? 송나라 하면 딱 유명하게 떠오르는 거. 뭐지? 그렇지, 비단.
사대부가 사회계층으로 등장했어, 안 했어? 했죠. 그쵸. 선비사. 시박사를 통해 가지고 세금과 무역을 관할했어,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시박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들이 계속 발달하니까 항구 도시 근처에서 관공서, 무역소라는 곳이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 이제 15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